이놈의 K방역은 문재인 방역입니다. K방역 자랑한다고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더만 자영업자 다 죽이고 시장 상인들 다 죽이고 백신 수급하러 갈 때 백신 수급 안 하고 중국 사람들 출입 금지 시키라 할 때 홍콩하고 대만은요 코로나 일나자마자 중국 사람 출입 금지 시켰어요. 그때 대구에 무안이죠. 무안에 수학여행들 600명 왔습니다. 그거를 신천지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한 이단 종교하고 코로나하고 연결해가지고 K방역 자랑하던 놈들이 문재인 놈들입니다. 나라를 자기들을 정치적 이용하려면은 시장 상인 다 죽어도 되고 자영업자 다 죽어도 되고 저것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반국민적 반대한민국적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돈도 말이지 집 저거 돈입니까? 미래세대 국간 다 열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560조 빚 있는 게 배가 됐어요. 배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좌파 찍어줘야 된다고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이재명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망해야 됩니까? 나라가? 대한민국이 더 망해야지 정신 차리겠습니까? 문재인 돌아서 뭐 했습니까? 민주노총공화국 만들어가 청년 일자리 다 뺏어갔어요. 민주노총 성과급 정권 잡고 3개월 만에 민주노총 성과급 폐지해가지고 그게 민주노총이 제1 공약상 문재인하고 밀약할 때 이번에 이재명이 또 한국노총하고 하잖아요. 그거 청년들 생각 안 하고요. 그거 철회하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 반토막 나니까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린다고 또 해놨어요. 대한민국의 집집마다 다 공무원이야. 고시촌 돈 벌어주는 거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면은 330조 더 갑니다. 자기가 정책 하나 잘못 써서 민주노총 공화국 만들려고 청년 일자리 반토막 내놓고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리면 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제가 행안위 간사하고 할 때 진료 공무원, 소방, 경찰, 일선 경찰, 일선 소방, 그리고 말단 동사무소 공무원들, 필요 공무원들 10,000명, 20,000명씩 이래 늘렸습니다. 누구는 공무원 늘릴지 몰라서 안 늘립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안 늘리는 거죠.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인구 비율 때 우리나라 공무원이 훨씬 많은데 17만 8천 명 노려가지고 온 집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전부 공무원 시험 친다고 취직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들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8개월, 7개월 전에 보름 만에 15명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영업자들. 그때 우리 공화당이 다른 사람들 다 안 할 때 영업시간 인원 제한 다 풀어라. 너가 뻥이다 뻥. 서울 지하철 가면 따닥따닥 붙어가 있고 서울 젊은이 거리 가면 전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왜 힘없는 자영업자들이나 재래시장이나 다 막아가지고 국민 공포감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다 죽게 만드냐고. 그달 6월달부터 집단 자살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걔네들이 깜짝 놀란 거죠. 보름 만에 15명이 자살하니까. 그때 제가 우리 공화당이 문화일보에 전면 광고했습니다. 위도 코로나 하라고. 정말 제발 거짓말로 국민들 공포감에 심어놓지 말고 백신 맞아가지고 잘못돼서 죽은 사람, 자영업 망해서 죽은 사람, 자영업자들요, 시장 상인들 제가 시장을 어제까지 해서 그저께까지 해서 81군데 다녔어요. 우리 영천시장도 왔다 갔어요. 제가 재래시장 다니면서 전국에 포항죽도시장부터 해서 자갈치 시장, 부산에 저 서울 광장시장, 우리 영천시장 포함해서 상인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때려치우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때려치우려면은 대출 받았잖아요, 은행에. 때려치우자마자 대출 회수 딱 들어온대요. 그거 안 갚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용불량 걸려요.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돼 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노리는 게 뭐겠어요?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죽이는 겁니다. 중산층의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를 이런 식으로 죽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착해요. 혼자 등산 가는데도, 팔공산에 등산 가는데도 마스크 쓰고 갑니다. 이런 착한 국민을 이렇게 속여 처먹고, 지방선거 해쳐먹고, 국회의원 선거 해쳐먹고,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유럽은요, 마스크 다 벗습니다. 왜? 오미크론 독감으로밖에 이제 취급이 안 된다. 백신 다 맞고 부스터샷 맞으면은 오미크론 1, 2차만 맞아도요, 오미크론 크게 증상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내가 30년, 40년 내가 이 자리에 30, 40년 했는데 지금보다 어려운 시기가 없다. 왜? 정부가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광화문 앞에 가면은 백신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 거기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투쟁해요.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이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5년 투쟁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여러분, 고려말에 포원 정몽주 선생이 고향이 여기에요. 인고공원 제가 가서 앞에 다 이 몸이 죽어주고 골배법 주고 고쳐주고, 나라가 망해도 정의롭게 정말 진실되게 살아라는 교훈을 포원 선생이 후대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원 같은 새끼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고 배신하고, 역사가 가르쳐 주는데도 그 역사를 따라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꾼 부정부패자들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영천은, 제가 우리 아버님이요, 영천 호국원에 무책했어요. 6.25 참전용사로. 우리 아버지도 하사 만기제대 했어요. 조원진 저도 단풍하사 병장 달고 하사 다는 거 있었어요. 제가 1기 단풍하사 1기 6개월 병 하사 달았어요. 내무반장하고. 우리 아들요 19사단 백마부대, 아버지는 1빵빵, 우리 아들은 1빵빵인데 유탄 발사대 102. 아버지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정상적으로 군대를 제대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다는 자들이 군대 안 가오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무슨 병명도 그렇게 많아요.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당대표도 군대 안 가고, 국민의힘 대표도 당 후보도 군대 안 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군대 안 갑니까?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것도 참아주자고. 한 사람은 팔이 다쳐가 못 가고, 한 사람은 부동신가해가 못 간다. 그것도 참읍시다.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대표적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대통령 후보 세워놓고,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국민들한테 강요하잖아요. 언론 방송이 좌파 언론은 윤석열을 영웅시하고, 조중동은 좌파 언론은 이재명을 영웅시하고, 조중동은 윤석열이 아니면 저가 뜯어물 게 없으니까.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정치권만 양당 제도, 양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높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한 잡으면 3선, 4선, 5선 마르고 죽을 때까지 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수 없을까 안 쓸까 쳐다보다가 안 되면은 국회의원 자리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이제 이런 부패 정당, 부패 정치인 좀 뜯어고치자고 우리가 5년간을 투쟁했는데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에는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문재인이 주인입니까? 윤석열이 주인입니까? 이재명이 주인입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 공천해 놔놓고 국민들 보고 야, 윤석열이 안 찍으면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이 되니까 나라 망한다. 이재명 안 찍으면은 윤도리도리 제대로 말도 잘 못하고 국가의 운영도 모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르는 윤석열이 되면 나라 또 망한다. 이런 논리에 빠져드는 국민들이 저는 답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4년 5년 뒤졌잖아요. 윤석열이가 수갑채워가지고 6개월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루에 10시간씩 5일을 조사했습니다. 재판. 박근혜 대통령이 아파 죽겠다고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이라고. 그분이 성정상 꾀병 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윤석열이 2번 다 형집행정지 안 해줬습니다. 더더욱 과관인 것은 지 검찰총장 나오기 이틀 전에 박근혜 대통령 남아있는 재산이 내국 동사전 벌금 내고 다 내고 나니까 돈 한 푼도 없이 외국 돈 사줘 있는 거 그거 공매 던지고 나온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농구장에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하는 농구장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경제단체, 경제 사람들하고 밀실에서 만나가지고 개인 이익을 취득했다.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자서전에 나오잖아요. 불어라.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조카 취직시켜줄 거 다 까겠다. 안종범이 개성고등학교 나왔어요. 저하고 친구예요. 교수 출신이고 학자야. 벌벌벌벌벌 떨고. 그래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그래도 형 살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 친구야. 기왕에 형 살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10년을 살더라도 올바르게 얘기하고 나야지. 너 왜 대통령한테 죄를 딛고 씌우냐고 이놈들아. 저는 영천분들 잘 아실 거예요. 대구 달서병 저는 삼선 재선 때 전국 1등 했습니다. 광역시에서. 전국 1등 김천 소도시에 이철우 도지사 1등 했습니다. 19대 때. 이낙연 국무총리 전라남도 어디 2등 했어요. 제가 3등 했는데 특별시 광역시 다 합쳐서 1등 했습니다. 70% 가까이 받았어요. 20대 때 65% 가까이 받았어요. 65% 조금 적게 받았나? 제 상대가 없었습니다. 대구 달서병에는. 일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그런데 제가 그거 다 택배기 치고 나온 게 왠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짓말입니다. 촛불은 쿠데타예요. 쿠데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고 위대한 자유우파 역사에 대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것 다 버리고 아스팔트로 나온 지가 5년 됐습니다. 포원 선생이 가르쳐준 교훈이 뭡니까? 목숨을 버리더라도 지조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진실을 지키라는 게 포원 선생의 교훈 아닙니까? 지금의 정치인은 그래 못합니까? 지금의 정치인 정몽주 선생같이 그 힘든 길을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뚜벅뚜벅 오작교를 걸어가는 정몽주 선생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일이는 모르겠어요. 문재인이 지지율 80% 할 때 저것들이 좋은지 죽이겠구나. 그런데도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저는 사선 호선 그냥 갑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제가 있었으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좋은지는 저의 양심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기 구상모 의원 제 지역에 의원했어요. 저분들 저보고 미쳤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외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먼저 나오면서 그래도 10놈은 나올 줄 알았어. 10놈은. 한 놈도 안 나오고 다 도망가고, 좌장이라 하는 놈 다 도망가고, 부총리, 총리에 먹던 놈들 다 도망가고, 저 혼자 남으니까 요즘 언론에서 뭐 하는 줄 아닙니까? 친박 좌장, 친박 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됐죠? 쓰레기 같은 것들 옆에 있어봐야 긁어적거리는데 친박 좌장 내 혼자 있고 친박 대장 내 혼자라도 올바르게 가면 된다 이거지. 그게 경상도 무심화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63이에요. 59년 1월생이라서. 그런데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한테 뭐라 하죠? 아버지는 그때 문재인이가 나라를 이렇게 빨갛게 만들고 악법이라 하는 빨간 악법들은 다 만들어 놓고 일방통행으로 법이라 하는 발탁 5.18 비판 못합니다. 5.18 재갈법이라 합니다. 5.18 비판하면 안 된다. 북한에 전단지 보내는 거, 전단지 못 보내는 거, 전단지 금지법도 있어요. 노동산법, 부동산 산법 등등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빨간 법들을 다 박아놨어요. 이재명이야 뭐 저는 아웃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국정감사해 보는데 당신은 그랬어요. 당신은 어떻게 요새 나오는 조폭영화하고 똑같다고. 조폭영화에 나오는 그 시장하고 똑같다고. 그 시장이 누구 왔어요? 그 시장이 그 영화 뭐죠? 그 영화에 나왔던 이름 뭡니까? 예? 영화는 아수라인데 그 누구야? 시장 그 배우가. 야, 제가 지금으로부터요 몇 년입니까? 8년 전인가? 제가 그랬어요. 당신 어떻게 조폭영화는 시장하고 똑같은 국정감사에서요 텔레비가 20대 있고 막 전부 카메라 갖다 대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재명 잘합니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는 국회에서 국회 운영비라고 나와요. 저는 12년 동안 그 운영비를 써보지 못했어요. 국회의원놈들 뭐 하는지 아세요? 놈자구 좀 붙일게요. 그 돈 저거 딸님이 저기 재과정 가서 다 씁니다. 가라로. 그거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 쓰라고 줄 돈 아니거든요. 뭐 모아서는 많이 되겠지. 한 달에 한 500만 원 되면 그거 12년 모아서 되는데 저는 그 돈 한 푼도 못 봤어요. 대구 경북에서 돈이 제일 작은 그 당시 국회의원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저는 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런 돈을 쓰면 안 됩니다. 특히 도지사 마누라는 자가 법인카드 쓰고 공금 마음대로 쓰고 아들한테 밥도 안 지어주는 아들한테 아들 있는 집에 혼자 그 집에는 손님도 초청 안 한대. 그런데 초밥 30인분 시켜가지고 어디서 씁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미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웃입니다. 또 서울특별시장 정권 5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중에서 4분의 1이 성추행으로 자살하고 감옥 갔어요. 박원순이 성추행 자살했어요. 오거돈 시장 성추행 걸리니까 치매 노인 노릇했어요. 문재인의 오른판 안희정이 청송에 감옥 가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또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뭡니까? 윤석열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때문에. 윤석열이 아니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나와 있었으면 게임이 됩니까? 정권 교체하자 하는 게 60% 넘으면은 윤석열이 안 나왔으면은 7대3 70대 30으로 이기는 게임인데 이 어리버리 윤석열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개사가 있는데 광주 가가지고 뭐라 해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어느 자유우파 국민이 윤석열이 보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문재인이가 국가 재정을 지 공깃돌 쓰듯이 쓰는 거하고
헌법 고치는 것을 지 마음대로 고치는 윤석열이 같은 자가 있으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헌합니다. 어떻게 개헌한지 아세요? 김종인 영감이 출두했잖아요. 실수 안 하면은 정권 잡고, 정권 잡으면 정계 개편하겠다. 정계 개편하면은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영천에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 6개월 안에 민주당하고 손잡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윤석열은 껍데기 대통령이고 내각은 민주당이 장악하는 민주통합정부 만든다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래 되면은 민주당이 못 박아놓은 악법, 악행 돌릴 수 있습니까?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진실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대구 경북에는 영장 수사복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자기 마누라 말대로 좌파, 우리는 원래 좌파라고. 김건희 여사가 그래, 우리는 원래 좌파라고. 민주당 가고 싶은데 민주당이 안 받아봐가지고 국민의힘 갔다 가는데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유우파의 후보라고 나와가지고 표 달라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하나도 거짓이 있으면은 저는 선거법 위반되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그때 이원 집정부제가 가면은 지금이야 뭐 하죠. 우리 대통령 문재인 보고 적폐청산 한마디 한다고 했더니 문재인이가 사과하라 했더니 바로 콩지 내리고 문재인 대통령 떠나고 당장의 뜻이 같대, 윤석열이가. 문재인의 뜻이 뭔데요?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 정도 되려면요, 깨끗해야 되고 가족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조원진! 조원진!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서 6개월 있다가 3월 9일 지나서 9월 10월달 가서 조원진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저항 세력은 우리 공화당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당밖에 없어요. 정말 저도 5년간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다가요, 김정의 사진 화영식하고 인공기 화영식 했다고 벌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오늘 선거 공보 동안 벌금 100만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받은 겁니다. 공수처법 반대했어요, 제가. 국회에서 반대하는데 그것도 기소시켰더라고요. 광화문에서 2017년 3월 10일 날 제 눈앞에서 5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언론방송이 한 줄도 안 냈다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방송입니다. 단일 집회에서 5사람이 제 눈앞에서 죽었는데 이놈의 언론방송들은 한 줄도 안 내요. 좌파고 우파고. 박근혜 대통령 미우니까 박근혜만 탄핵시키면은 저거가 다 되고, 조중동, 김무서, 유성미 이런 배신자들이 반기문이 대통령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묻으려면은 그날 죽은 사람들 다 묻자. 이래가지고 한 줄도 안 냈는데, 제가 2019년 9월달 국정감사에서 밝힙니다. 광화문에 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200일을 투쟁합니다. 또 광화문 투쟁했다고 또 기소됐어요. 문장이 많습니다. 제가 2017년 3월 10일 날 5불이 태극기만 들고 돌도 짓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들고 태극기만 들고 있다가 5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묻어버리는 우리나라 언론 방송을 보고 저는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텐트를 치고 200일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소방청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날 현장에서 자기들이 돌아가신 분 4사람을 호송했습니다. 그 4사람이 다 남자인데 우리는 눈앞에서 여성이 돌아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5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포원 선생의 자식분들, 이 고향에 있는 분들 정신 좀 차립시다. 열 몇 명이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로 병원 갔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제 얘기가 틀리면은 선관위 고발하면 돼요. 결국 2년 6개월 만에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원했던 분들이 5분이 돌아가신 거. 그들은 4분이라 하죠. 10여 명이 호송된 분들이 집으로 가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된지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형님이 아침밥 잘 먹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 갔는데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언론방송 한 줄도 안 씻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민단체로 안 되겠다. 시민단체로 안 되니까 당을 만들자. 그래서 당을 만든 게 대한애국당을 만들어서 10,000명의 당이, 지금 우리 공화당이 50만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의 20배, 정의당 심상정의 6배의 정당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공화당 조원진이는 여론조사도 안 붙여주고 언론방송에도 안 보낼까요? 다 공범이거든요. 그날 돌아가신 사실을 묻은 것도 공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일으킨 것도 공범. 그 공범들이 탄핵의 진실을 밝혀지면은 그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책임 다져야 되잖아요. 언론방송 한 줄도 안 실었는 그 언론의 수치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원진이 좀 찌그러져 있어라. 그냥 죽어라. 박근혜도 죽고 조원진이도 죽고 우리 공화당도 죽어라. 그런데 그렇게 외면하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공화당이 죽지 않고 50만 당원이 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가니까 시장 상인분들이 저를 제일 많이 후원했어요. 또 파지 줍는 분이 10,000원, 20,000원, 오토바이 타는 분 오토바이 짜장면집 가서 배달하면서 돈 받은 거 10,000원, 20,000원씩. 그래서 25억 6,450만 원이 저한테 후원금이 그친 겁니다. 국가보조금 하나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계신 분들요, 전국에 수천 명의 자원봉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한테 박수 쳐주셔야 돼요. 이분들 우리 공화당이 돈 한 푼도 안 드립니다. 이분들요 돈 들여도 받지도 않아요. 그냥 조원진이가 5년간 보니까 옳더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 밝히고 문재인 정권 같은 좌파 정권 안 된다. 또 쓰레기 정권 안 된다. 그래서 저를 떠밀다시피 출마를 시킨 겁니다. 경상도 무시마 딱 하나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 말로 해서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2년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는 2022년에 좌파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갈 때 뭐 했냐고 물으면은 그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힘들지만은 선거운동을 멋있게 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나게 선거운동하는 분 보셨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오늘 다녀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국민을 배신할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지껏 챙길 사람은 아니다. 저 인간 보니까 힘도 세고 얼굴은 또 제일 후보들 중에 잘생겼어. 말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원고 없이, 저는 원고 없습니다. 원래 손석희 100번 토론 나갈 때도 원고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묻어가지고 박근혜도 죽이고 조원진도 죽이고 우리 공화당도 죽이는 게 배신자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는 못하겠다. 왜? 아무리 죽여도 제2의 제3의 제4의
제 50배, 50만의 우리 동지들이 있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진실을 바라보고 정의를 바라보고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 동지들이 있고 애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와이프들 때문에, 부인들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어제 동대구역에서 동성로에서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녔는데 제일 잘하죠, 그죠? 봉사만 했던 분이에요. 봉사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몇 년을 돌아가시는 분들 다리 주물러주고 팔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 몇 년을 했습니다. 우연히 그 병원장이, 동산 병원장이 제 친구라서 복도에서 만나는 바람에 탈로 났어요. 그것이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삶 아닌가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김장할 때 김장해주고 밥 봉사하고 호스피스 병동 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게 일반 국민들의 삶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그렇게 해요. 제 와이프 그래 합니다. 저는 요즘 윤석열이나 이재명 그 부인들 보면은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 딴 세상에. 저도요, 32살에 대우그룹의 최연소 부장입니다. 최연소 부장. 전 세계를 그렇게 많이 다녀봤고,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양당 정치에 매몰돼가지고 쓰레기를 내놔도, 범죄자를 내놔도, 도둑놈을 내놔도 찍어줘야 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도둑이나 큰 도둑이나 도둑은 똑같은 도둑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발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가 양심이 없으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크겠습니까? 박근혜 죄 없는 대통령을 등 뒤에 칼 꽂고 탄핵시키는 그런 악행을 저르니까 대한민국의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 사기꾼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또 정몽주 단신가의 정몽주 선생의 고향인 영천 시민들께서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래야지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일당으로 놔두니까 사기